안녕하세요. 오늘은 광주 점령 북한군 1호 작전 통합병원 점령과 선견부대는 505 보안대 고정간첩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 5월 21일 오후 6시 전남도청을 점령한 북한군은 이을설의 명령을 받고 바로 광주 통합병원을 점령을 합니다. 이 작전은 공식적인 기록에 기록된 작전이지만 내용은 시민군이 통합병원을 점령한 걸로 되어 있죠. 그러나 시민들이 통합병원을 점령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민들이 통합병원을 점령해서 북한군 부상병과 북한군 시신을 가져갈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기술되는 북한군의 통합병원 점령 작전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는 어떤 특정 목표물을 공격을 하게 되면 그 특정 목표물에 있는 특정 목표 지점들을 각 부대가 따로 점령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통합병원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 도청을 점령하자마자 이을설이가 바로 통합병원을 공격해서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505 보안대에 있는 고정 간첩들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우선 상식적인 전술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공격 작전의 대명사는 바로 상륙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상륙 작전의 개념을 보면은 해병대가 해안에 있는 그 목표 지점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UDT가 먼저 해안 수중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폭발을 시키면 해안 통로가 뚫리게 되겠죠. 그 뚫린 통로로 해병대 수색대가 해안으로 침투합니다. 그래서 수색 정찰을 해가지고 목표 지점을 분류하고 목표 지점에 있는 제거할 수 있는 건 제거하고 죽일 수 있는 건 죽이고 그렇게 해서 개척을 해놓고 정보를 본대에 주면은 본대는 각 부대별로 목표 지점을 하라는 겁니다. 레드 비치는 어떤 부대가, 블루 비치는 어떤 부대가, 그린 비치는 어떤 부대 이런 식으로 다 목표 지점을 할당하게 돼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북한군의 통합병원 공격 작전도 도청에서부터 걸어서 간 게 아니라 군용 트럭을 앞세워 가지고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통합병원에 대한 사전 정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우리는 통합병원의 구조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군대 통합병원도 병원이기 때문에 정문에 위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비병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T1이 있어도 병력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통합병원은. 그렇기 때문에 유생병들이 위병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보병의 배치는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통합병원은. 그 다음에 통신실이 있습니다. 통신실. 그리고 구조적으로는 통합병원장이 있고 대령이죠. 그 다음에 진료부장이 있습니다. 군의관 중에서 최고차는 군의관이 맞는데 주로 중령이 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과가 있는데 등록과는 병원의 모든 인적 자원을 담당하는 것이죠. 환자들, 외래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런 보직인데 이 사람은 의료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외래과가 있고 응급실이 있고 입원 병동 이렇게 나뉘는데 북한군들은 이걸 다 치밀하게 알고 사전에 지시받은 대로 통합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정문을 점령을 하고 바로 통신실로 가서 통신을 끊고 그리고 그때 비상시국이라 대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퇴근을 안 했죠. 병원장 이런 사람들 다 체포를 합니다. 주변사령도 있습니다. 다 체포하죠. 북한군들이 광주 통합병원에 가서 우리 저 북한군 시신 가지러 왔어. 그리고 부상병 데리고 가겠어. 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총을 들이대고 강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점령을 할 수 있고 요인들을 체포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505 보안대 간첩들이 안내를 해준 겁니다. 이야기 뒤에 후술하겠지만 잠시 그 증거를 보강하자면은 5.18의 꽃으로 알려졌던 전옥주가 광주가 수복된 이후로 체포령이 떨어졌는데 숨어 있습니다. 어디 숨어 있느냐? 바로 광주 통합병원에서 군인 가족으로 위장을 하고 숨어 있는 거 있었습니다. 이것을 광주에 있는 505 보안대가 해줬다고 합니다. 이런 것만 봐도 505 보안대가 북한군 앞잡이 역할을 한 것은 틀림이 없지요. 자, 그러면 다시 또 이야기를 통합병원으로 돌리겠습니다. 통합병원을 점령한 북한군들이 뒤지면 어딜 뒤졌겠습니까? 응급실, 그 다음에 외래과, 입원 병동인데 외래과는 각 과별로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래과는 뒤져도 금방 끝나지만 입원 병동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과별로 군인들이 입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군인 가족들은 별도 병동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 가족들이 입원한 병동은 크지가 않아서 금방 뒤짐이 끝나지만 군인들이 입원해 있는 병동은 큽니다. 수백 명이 입원을 했고
특히 용인소대라고 해서 정신과가 있습니다. 정신과는 따로 있습니다. 미친 병사들이기 때문에 따로 있는데 그 정신과 병동에는 유생병들이 다 태권도 유단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납고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체 영창이 있습니다. 그 병동 안에. 그 당시만 해도 군대에 얼마나 폭력이 난무했었냐면은 영창을 가서 헌병들한테 맞아서 미쳐서 온 병사가 군 의관한테 맞아서 났다는 그런 정도로 그 빠따가 심했기 때문에 군대 그 병동의 폭력은 말도 못합니다. 통합병원까지 갈 환자들이라면 진짜 환자와 나이롱 환자로 나뉘게 되는데 통합병원까지 가는 그 과정이 진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입니다. 그러니까 자대에서 고참들한테 그다음에 지휘관한테 허락을 받고 자대 의무실을 가서 군의관한테 진료를 받아서 또 사단 의무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사단 의무대에서는 또 관할에 있는 야전병원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야전병원에서 또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다가 안 되면 후성병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후성병원에서 치료받고 진료받고 그거 안 되면 통합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통합병원으로 가게 되면 의병제대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롱 환자들이 그런 절차를 거쳐서 통합병원까지 갈 정도면 IQ가 보통 160 정도 돼야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머리가 없는 사람들은 미친 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과 환자들은 170 정도 된다는 말이 그 당시에 있었죠. 그리고 통합병원까지 가려면은 수많은 신고식을 거쳐야 됩니다. 그 당시 군대 병원은 폭력이 말도 못해서 군대 영창 못지 않다고 했던 시절입니다. 그 당시에 군대 병원은 계급이 없었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 고참입니다. 그러니까 2등병이 먼저 와 있으면은 제대 하루 남겨놓은 말년 하사 말년 병장들도 신병이 돼서 구타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통합병원까지 갔을 때 군대 병원은 다 쌀밥을 줍니다. 그러니까 야전병원, 후성병원, 통합병원은 쌀밥을 줍니다. 그 당시에 군대는 보리밥을 먹을 때입니다. 그런 시절에 머리가 150 이상 160, 170 되는 IQ를 가진 병사들이 북한군이 들어와서 병동을 막 수색을 했을 때 그걸 모르겠습니까? 각 병동 병실에는 군대 내무반처럼 침대가 쫙 깔려져 있고 1인 침대죠. 그런데 병실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한국군이 와서 병실장을 통해서 환자들을 침상에 3선의 정렬로 앉혀놨을 겁니다. 그리고 북한군들 침대 밑과 이런 구석구석을 다 뒤졌을 겁니다. 그때 북한군들이 한국군을 통솔해가지고 앉아 일어서 이렇게 시켰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병실이 내과, 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등 해서 각 과가 다 있습니다. 통합병원이다 보니까 그 병실에 막 꽉꽉 찬 군 환자들이 그 모습을 다 당하고 그런 모습을 다 보고 그런 뒤집을 당한 겁니다. 그때 칼빈 총하고 M1 총을 들고 뒤지는 사람들이 북한군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IQ가 150, 160, 170 되는 그런 사병들이 그리고 그날 밤 잠들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이미 병원이 북한군한테 점령된 것을 그 병사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태가 잘못되면 모조리 사살될 수도 있다는 걸 아는 병사들입니다. 만일 북한군이 광주 사수 명령이 떨어졌었으면 그 군인 환자들 수백 명은 북한군의 포로가 돼서 인질이 돼가지고 통합병원을 수복하기가 힘듭니다. 거기다 군인 가족들까지 다 있습니다. 거기다 고정간첩들까지 합세를 하면은 절대로 통합병원은 쉽게 수복이 안 되는 것인데 바로 수복이 된 것은 이미 5월 21일 북한군이 광주 도청을 점령하러 갈 그때 북한은 이글소리에게 철수 명령을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군들이 통합병원을 회복한다고 수복한다고 공격을 했을 때 북한군이 막는 것이 아니라 시민군들을 총알바지로 앞세워놓고 다음에 증거를 인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시간 북한군은 통합병원을 점령하면서 포섭팔사라면 포섭을 하고 시신을 가져갈 건 다 가져가고 부상병들도 가져갈 부상병은 다 가져가고 그리고 병사들에게 교육까지 시켰을 겁니다. 직접 시키진 않았어도 입을 열면 죽인다 이런 식으로 했겠죠. 이런 사실들은 그 당시에 당직 사령 그 다음에 진료부장, 병원장, 특히 등록과장 같은 경우는 틀림없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군대 통합병원이랑 간호장교들도 따로 있습니다. 그런 장교들도 다 본 겁니다. 북한군들을. 그리고 응급실은 북한군이 점령이 됐어도 가동이 됐었습니다. 응급실은 가동이 중단되면 안 됩니다. 응급실이 가동이 된다는 것은 바로 엑스레이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검사실 이런 데는 항상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근무하는 의료진 그리고 당번병들은 북한군을 직접 다 봤을 겁니다. 자기들 동료 시신을 찾고 부상병을 찾는데 바깥에서 녹화하고 사람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가겠습니까? 샅샅이 뒤집니다. 총을 들고 와서 뒤집니다. 한쪽에 사람들 다 몰아놓고 뒤지겠죠. 총을 겨누고. 그런데 모르겠습니까? 일반 광주 시민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군복을 입고
특수훈련을 안 받는 그런 의료진들이라고 해도 본능적으로 그 사람들이 북한군이라는 건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곧 죽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는 안내하는 사람들이 사복을 했지만 이게 보안부대 요원들이 있었다는 걸 알 겁니다. 그런 증거가 뭐냐면 북한군이 24시간 통합병원을 점령하고 있던 그 시간대에 단 한 건도 충돌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군 의료진들 뿐이 아니라 가장 우려되는 용인소대, 즉 정신과 병동에 입원해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도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것은 모든 병사들이 북한군 존재를 알고 절대 복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총뿌리를 들이대고 언제 쏴 죽일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걸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일에 그들이 시민군이다 이랬었으면 따지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당신들이 시민 맞아? 시민들이 이럴 수가 있어? 군인들한테 이렇게 항변이라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상대가 북한군이기 때문에 킥소리를 못하고 목숨을 보존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이게 최초의 북한군 작전이 아니라 바로 아시아 자동차를 기습했을 때도 그런 선견부대 역할을 해줬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1시간 만에 아시아 자동차를 다 장악을 하고 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문에 도착하자마자 누군가 안내로 문을 열어서 들어가게 되고, 들어가자마자 통신시설을 접수를 하고, 그리고 사장실과 중요실을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기계실 이런 데를 접수를 해가지고 바로 차량에 대한 출동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죠. 이런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광주 통합병원 작전도 북한군이 저지른 것이 틀림이 없고, 그 공격 작전의 특징상 선견부대가 있어야 되고, 그 선견부대는 505 보안대가 했고, 그 증거로서는 바로 전옥주가 광주가 수복된 이후 통합병원으로 도주해서 군인가족으로 위장해서 군인가족 신분증을 갖고 있으면서 한 달 동안 숨어있다가 체포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전옥주의 도피 행각을 보안대 요원 누군가 해줬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북한군의 광주 점령 1호 작전인 통합병원 작전은 잘 끝납니다. 그리고 통합병원 인근 주민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광주 시민들이 이런 사실을 목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청에서 특공대가 통합병원을 향해서 차량을 앞세워가지고 차량에 또 타고 그렇게 공격을 해가는 거를 그때 길거리에 나와있던 20만 광주 시민들 중에서 그쪽 방면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다 본 거죠. 그리고 통합병원 안에 있었던 그런 환자 장병들과 군인 가족들도 다 본 겁니다. 총을 들이대고 수색을 하고, 영안실에서 북한군 시신만 골라서 가져가고 부상자들 중에서 북한군 병사들만 데리고 간 거, 이런 거를 다 본 겁니다. 그리고 진료진들도 그 광경을 다 본 겁니다. 그러면서 또 40년 넘게 입을 딱 다물고 비밀로 덮어두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확인이 된 것은 아시아 자동차 진입로 인근에 사는 주민들, 그 다음에 24단 지휘부 통과로인 광주 고속도로 진입로 입구에 사는 주민들, 그리고 아시아 자동차 직원들, 이일선이가 24단 사단장 별판을 단 찝차를 여장을 하고 트럭 20대를 끌고 광주 도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20만 광주 시민들도 그런 모든 북한군의 활동을 눈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40년 넘게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1000만 명의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5.18이 북한군 작계에 의해서 이렇게 치루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5.18에 북한군이 왔네 안 왔네 이런 걸로 시간이나 끌고 있는 현실을 보면 안타까워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추천을 누르면서 퍼날라서 10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일거에 해결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